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번 스터디제 시즌 두 번째 제 역병편, 오늘은 조선시대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사 전공인 그 북한사님께서 경신대기근이란 주제로 해가지고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북한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방금 태왕님께서 소개해 준 대로 오늘은 경신대기근이라는 거를 가져갈 건데, 지금까지는 앞에서 우리가 주로 전염병에 대해서 했잖아요. 근데 오늘 할 거는 전염병은 아니고 대기근이라는 어떤 하나의 사태에 대해서 다룰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굉장히 시사점이 많은 것들이에요. 요새 계속 어디는 폭염이고 어디는 폭우고, 게다가 코로나도 막 난리치고 있고 아주 뭐 여러 가지로 난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보여주던 게 이제 경신대기근이기도 하고, 또 혹시 킹덤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이제 이 경신대기근이 킹덤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다라고 하기도 하는 거여서, 이제 보시면 굉장히 참혹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진행할게요. 먼저 경신대기근이 그냥 기근 사태인데 왜 우리가 다뤄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사태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 사태였는지 사료를 간단히 보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있는데 어떤 거 읽을까요? 한 개만 읽으려고 하는데. 위에 거요. 위에 거, 오케이. 자, 그럼 간단히 읽겠습니다. 국가가 불행하여 재해의 운명을 만나 수재와 한재의 재앙이 일어나 해마다 흉적이 계속되어 굶주려 사망하는 참혹함이 지난해에 이르러 극에 달했습니다. 쪽박을 들고 구걸하며 죽소는 죽을 나눠주는 구휼소예요. 죽소에 의지하여 얻어먹던 무리들은 진율이 그친 이후에 남김없이 죽었으며, 토착의 농민들이 기근과 여역으로 죽은 사람을 온 나라에 합쳐 계산하면 그 수가 거의 100만이고, 심지어 한 마을에서 모두 죽은 경우가 곳곳에 있습니다. 비록 임진계산년의 병화의 참혹함도 거의 이보다는 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영의정인가 좌의정인가가 올린 상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은 계속 굶주려 사망하는 사람들이 극심했는데, 일단 숫자로는 10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 한 마을에서 모두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심각한 그런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임진년 계산년의 병화의 참혹함도 이보다 더하진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임진계산년이 이제 임진왜란이랑 정유재란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보다도 심각한 사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 조선에 심각한 그런 대기근이 닥쳐왔었습니다. 참고로 아래에는 읽진 않을 텐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내용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서 자식을 잡아먹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자식을 잡아먹었느냐 하고 경찰 같은 걸 파견했는데, 그 여자가 거의 반쯤 미쳐가지고 내가 잡아먹은 게 아니고 죽었기 때문에 먹은 거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이 여자를 딱 보니까 머리털이 다 뽑혀 있고 옷을 거의 걸치지 않고 눈동자 초점이 없고 이래가지고, 이 여자는 어차피 미친 여자니까 죄를 물어도 의미가 없겠구나, 뭐 요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때 보면은 거의 나오는 얘기들이 실제 그 킹덤에서 나오는 좀비와 같은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경신대기근이 이렇게 심각했던 상황이고, 이게 그렇게 심각한 사료가 아닐 정도로 이런 비슷한 사료가 1년 내내 나와요, 거의. 그렇게 심각했다고 합니다. 자, 경신대기근 같은 경우는 경술년이랑 신해년에 있었던 대기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술년은 1670년이고 신해년은 1671년인데, 이게 왕으로 따지면은 현종 11년, 12년 이렇게 됩니다. 현종 거의 제위 후반이고, 막 2차 예성 논쟁이 막 한창 진행되고 있고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규모의 재해나 역병, 기근이 발생했는데, 피해 규모가 사망자가 약 100만 명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150만 명까지 추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당시 조선 인구가 10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인구의 10분의 1이 사망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뭐 100만 명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허위가 아닌 게, 실제로 이 이후에 한 5년 정도 지나고 호구 조사를 했어요. 호적 조사 했는데 실제로 인구가 10분의 1이 줄어 있었어요. 호적이. 그러니까 100만 명이 과장된 숫자가 아니고 거의 실제와 가까운 숫자일 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쟁도 아니고 굶어 죽은 사람이 온 나라에서 10분의 1이 생겼다는 거는 어떤 느낌인지 잘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심각한 기근 사태가 발생했느냐? 이 경과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경신대기근이라는 사태가 어떤 경과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지 알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경과를 소개하기 전에
질문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재해라고 할 때 어떤 것들이 혹시 딱 생각나는 게 있나요? 수재요. 뭐요? 수재. 수재, 물난리, 그쵸? 소나, 수재가 있겠고, 폭우, 폭우 또 가뭄. 가뭄 또 화재, 화재, 역지역. 그러면 또 뭐 황충? 황충 원래. 또 역병. 역병, 지진, 지진, 화산, 화산, 네. 또 일반적으로 이제 태풍도 수재에 들어가나요? 태풍, 그죠? 태풍도 있고, 그리고 폭설도 있겠죠? 폭설? 네, 폭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박 같은 거, 우박이나 서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화산 빼고 다 일어나요. 화산 빼고 다 일어나고 말 안 한 것도 일어나요, 심지어. 황충 아까 전에 마구니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황충이 메뚜기 때잖아요. 이 참새 때까지 발생해요. 참새 때. 아, 참새 때. 참새 1000만 마리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 말 먹을 안 게 한 게 있는데 없으니까. 구제역까지 발생합니다. 구제역. 와, 그러니까 동물도 다 죽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재해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다. 모든 재해가 화산 빼고는. 음. 그래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경과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0년 1월에서 5월인데 북쪽 지역에서는 우박이랑 서리, 냉해, 가뭄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평안도 지역이랑 황해도 지역에 집중됐는데 우박 같은 경우는 실제 기록에 이제 오리알 만한 우박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오리알이 꽤 크거든요. 네, 그래서 오리알 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농사를 아예 짓지 못하고 그런 다음에 서리가 계속 내려가지고 이제 파종만 하면은 식물들이 다 새싹이 나자마자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리가 이제 냉해랑 이제 겹치는 건데 그래서 냉해도 같이 일어나고 황해도 지역의 그리고 일부 지역 특히 평양 주변은 가뭄이 굉장히 극심했다고 합니다. 비가 안 와서. 그래서 가뭄이 봄가뭄도 심해서 이제 당연히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이제 북쪽 지역은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남쪽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남쪽 지역은 우박 사례는 많이 발견되지 않는데 대신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벼를 파종하는 시기를 완전히 다 놓쳐버린 거예요. 특히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는 모내기가 꽤 보급이 된 상태라고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모내기 같은 경우는 물을 미리 가둬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4월이랑 5월에 가뭄이 오면. 가뭄이 와서 4월, 5월에 그 모내기 할 논에다가 물을 못 가둬놓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지진이 또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진은 경상도 쪽에 많이 일어나는데 특이한 거는 강화도 지역에 지진이 한 2건 정도가 보고가 돼요. 근데 뭐 이때는 진도 개념은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알기로 일반적으로 강화도 이런 데서는 지진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충청도, 강화도, 경상도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1월이랑 5월에 이렇게 해서 농사 시기가 많이 망쳤는데 자, 그 다음에 5월에서 10월에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북쪽 비가 지역에는 오네요. 가뭄이 끝나자마자 비가 너무 많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폭우 그리고 심지어 삼수갑산 지역이긴 하지만 폭설 때문에 사람의 이동이 불가능해지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폭우와 폭설, 그 태풍. 보통 북쪽 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근데 태풍이 북쪽 저기 함길도까지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함길도에 막 관청이 부서지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데 남쪽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남쪽 지역은 폭우가 굉장히 심하게 내려서 이제는 물이 너무 많이 차니까 또 논에서 농사를 또 못 짓는 거예요. 다 썩어서 죽죠. 다 썩어서 죽는 거죠. 그래서 파종해야 되는 시기에는 가뭄 때문에 파종을 못 하고 그나마 이제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물이 너무 많아서 또 뿌리 같은 게 썩어서 못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태풍도 심하게 오는데 태풍 같은 경우는 특히 제주도 지방에 심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지방에 선원이 막 몇십 명씩 떼죽음 당하는 거는 일상다반사고 구호 물품을 보내지 못할 정도로 태풍이 심하게 와요. 지역에 본 태풍은 약간 토네이도 그런. 그게 있어요? 명확하지가 않은데 왜냐면 태풍이 제주도 지역에 심하게 발생을 하고 특이하게 함길도 지역에서 피해가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같은 태풍이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그래서 하친이 말한 것처럼 무슨 돌풍이나 회오리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사료상에는 그냥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관청이 부서졌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이게 같은 태풍인지는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는 확실히 태풍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해요. 경기도 지역에서. 그래서 7월쯤에 소가 13마리가 역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나오는데
그 이후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소가 거의 3만 마리가 정도가 폐사하는, 그 당시 3만 마리면 뭐 지금 3만 마리 폐사도 어마어마한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메뚜기 떼랑 참새 떼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참새 떼가 1,000만 마리가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직접 기록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남아있던 흔히 말한 초근 목피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메뚜기랑 참새 떼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뭄일 때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초급 목표까지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이때 농사는 그냥 아예 수확량이 없다고 보면 돼요. 1670년에는. 자, 그러고 다음 해에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됐느냐? 회복이 안 되고 1671년 3월에는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예 그 사람들이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근데 3월이잖아요. 이게 지금 기한이. 3월에 또 폭설이 내려버리면은 이제 4월이나 5월에 이제 파종해야 될 시기를 또 놓치게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1670년부터 1671년까지는 어마어마한 이런 재해가 연달아서 발생을 하면서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기근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참고로 그 역병 같은 경우는 네네 하치님. 기준이 음력인가요? 양력인가요? 음력입니다. 음력 기준. 음력.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랑 비변사 등록 그리고 승정원 일기에 이제 골고루 적혀 있고, 제가 직접 확인한 사료들도 있고, 여기 있는 건 기본적으로 1670년 대기근 조선을 휩쓸다라는 책이 있어요. 김덕진 선생님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또 이렇게 취합을 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전염병과 대기근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일부러 전염병 얘기는 안 써놨는데 이미 1670년 3월에 처음으로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다라는 보고가 황해도에서 처음으로 올라와요.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그냥 전염병이 걸려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다른 기록이랑 좀 다른 게, 다른 때는 전염병이 걸리면은 이게 특이 상황이니까 보고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할까 대책놀이를 하는데 1670년에 한해서는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너무 그냥 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고만 올라오고 여기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딱히 조정해서 논의를 많이 하진 않아요. 그거보다는 어떻게 구휼을 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전염병과 대기근이 폭발하는 상황이 1670년과 71년, 경술년과 신해년 해서 경신 대기근이라는 사건으로 폭발하게 된 거죠. 꼭 생각되는 게 보통 그 남쪽과 북쪽이 지형적 차이 때문에 그 자연재해가 오더라도 좀 다른 양상으로 오거든요. 아까 그 태풍 이야기 하듯이 남쪽에 태풍이 많이 온 반면 북쪽에는 태풍보다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역병이라든가 가뭄 이런 게 더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보면 남쪽 북쪽에 그 가리지 않고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보통 남쪽에서 다 소출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북쪽에서 소출이 또 이루어지면 한쪽이 또 안 되면 한쪽이 또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양상은 1년 동안에 남쪽 북쪽 가리지 않고 다 모든 자연재해가 지금 총체적으로 다 나오는 양상이라 아마 이 당시에 소출량이 전국적으로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태영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조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라도 경상도 쪽이 소출이 많고 이제 흔히 말하면 서북 지역 평안도나 이쪽이 소출이 적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전라도나 이런 데서 쌀을 모아서 평안도나 이런 데로 보내주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때는 그게 안 됐던 거죠. 안 됐던 거.